이처럼 대장동 항소포기 여파로 검찰 고위직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표 수리 대신 징계를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검찰 내부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검사장 맏형격인 2명이 사의를 표명하자 반발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식 징계 절차를 통해 집단 항명 추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는 공개 발언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총 때매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그 징계 절차를 사표 수리하지 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제 사견을 얘기한 거예요. 헌법 정신을 정당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유튜브 방송에서 사표가 제출됐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안 하도록 아예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선 이미 내년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포기에 나선 건 보안 수사권과 일종의 딜을 해보려는 의도였다며 이제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모순이라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반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오늘은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상 최악의 장관이라면서 범죄자에게 7,400억 원을 안겨준 배임 범죄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정 장관이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며 검사들을 압박한 건 명백한 수사 외압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그런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어느 위원회에서 할지 또 범위는 어떻게 할지 등 논의에 돌입했지만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어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관련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입니다. 서울시 정책의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인 민주당, 오늘은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정책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신속통합기획은 이름만 신통이고 현실은 신통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224곳을 신통기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했지만 사실상 주택 착공이 전무하다고 주장했고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여권 인사들도 토론회에 대거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김민석 총리를 겨냥했는데요. 행정부 책임자인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린다고 공세를 퍼부은 겁니다. 또 김 총리가 민생을 챙기는 총리가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토커 또는 서울시장 후보인 거냐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상황이 어떤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가 꾸린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TF를 헌법 참칭 국가망신 TF라고 명명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면 제출할 건지 등을 물었는데요. TF가 신종 입틀막, 그러니까 입을 틀어 막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이렇게 잠잠하냐고 따진 겁니다. 국민의힘 조지현 의원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이 정부가 신상필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빼앗기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실장은 본인이 떳떳하게 조사에 응해 결백함을 증명하는 게 좋을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